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15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출발을 해서 그나마 좀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상승이 좀 우세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제는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오고 대형주들이 좀 밀리는, 특히나 엔비디아가 계속 좀 조정을 받아야지 시장이 밀린다라고 그랬죠.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밀린 이유가 이제 여러가지 밸류에이션 부담부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일단은 AMD나 브로드컴 이쪽에서 오픈 AI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의 어떤 좀 주문을 좀 받고 있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점유율, 이런 거에 대한 좀 도전을 받는다, 혹은 그런 것들이 좀 깨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성장성의 혹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좀 어떤 불안감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또 양봉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무부 장관이 나와서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괜찮다, 어제도 고위급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오랜만에 이제 또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QT, 즉 양적 긴축을 좀 이제 종료할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반등을 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저렇게 반등해서 심지어 양전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종가로 가기 바로 직전에 또 트럼프가 소셜에 이야기를 좀 하나 던지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이제 1기 때 대두 구매하기로 했다가 다 안 샀다라고 그러고, 최근에 중국이 남미에서 대두를 사고 미국은 거래를 끊었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몇몇 품목 아예 교역을 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판에 좀 밀렸다라는 거. 그러니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말로는 맨날 중국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결국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물론 이제 타코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어떤 조롱을 좀 받지만 결코 좀 좋아질 수 없는 그런 흐름들, 특히나 과연 에이펙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끝날까? 그래 보이진 않는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도주들이 좀 조정받고 2차전지가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 나갔던 종목들과 대표적으로 못 나갔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몇몇 고점 패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특히나 고가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걸 고가놀이라고 찍지 않고서 분명히 갭이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야 되는 봉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는 지수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들이 뒤늦게 따라붙기 시작한 종목들은 좀 놔주고, 그렇지 못했었던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마 포트폴리오에 좀 더 나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보라매틱하게 움직이고 있죠.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기존에도 이제 차트 3.0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던 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 장전의 아침부터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들어갔고, 결국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로 뒤집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갔다. 다만 재밌는 거는 결국은 30분에 120병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 막판에 밀렸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기존하고 좀 다르게, 그쵸? 이탈하면 바로바로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양봉이지만 저항 먹고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있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 무작정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저렇게 립서비스하는 말 때문에 오락가락 하면서 계속 물타거나 매수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단계로 단순하게 보면서 당일 매매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전히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APEC 정상회담 때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삿바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이제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가던 엔비디아가 어제는 좀 독보적으로 좀 밀려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얘네가 만약에 저렇게 움직인다라 그러면 시장의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폭등해서 올라와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흐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러셀 2000 중소형주의 흐름이거든요. 어제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줘서 이때 이제 2%가 넘었습니다. 2% 넘게 올라갔는데 얘네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양전에도 뻗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다. 결국은 여전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엔비디아가 좀 결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보게 되면 패턴이 약간 엉망진창이 됐죠. 뭐 이렇게 나온 이상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패턴이 나올 때 고가놀이 뭐 아일랜드급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고가놀이도 사실상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마지막 물증, 즉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 수급상으로는 분명히 그런 냄새들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근데 본 패턴들이 완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예외 적용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기술이 아니죠. 예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희미해져가는 그런 흐름들이고, 다만 매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흐름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급등했었던 주도주들을 좀 눌린다고, 그거 리바운드 5% 정도 먹자고 들어가는 구간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코스닥으로 오게 되면 코스닥 역시 더 밀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들어 올렸던 바이오제약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이 오늘 정도까지만 계속돼도 간만에, 정말 간만에 2박 3일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성격 변화에 좀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CO7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